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이제 정말 우리 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게 됐죠. 네, 맞아요. 특히 대학에서는 어떨까요?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활용하고 있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이요. 대학들의 큰 그림, 그러니까 AI 통합 전략 보고서부터 시작해서요. 당장 뭐 과제나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AI 도구 가이드,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 AI 교수님 사례 연구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나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탐구는요, 이 많은 정보 속에서 딱 여러분께 필요한 핵심,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들, 이런 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목표예요. AI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누구나 좀 쉽고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흥미로운 지점들 위주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학들의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 들여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대학 운영 철학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오하이오 주립대, 여기는 AI 활용 능력을 새로운 시대의 교양 이렇게 보고 모든 학생이 AI 유창성을 갖춰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AI를 거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만들겠다 이런 접근이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애리조나 주립대예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오픈 AI 같은 아주 큰 기술 기업 있잖아요. 네네. 거대 기업이랑 아예 손을 잡고 대학 전체를 AI 혁신 생태계로 만들고 있어요. 대학이 하나의 큰 실험실이 되는 거죠. 와, 굉장히 과감하네요. 네, 그렇죠. 최첨단 기술을 진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한데,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명확한 단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국내 사례도 있었죠? 한림대. 네, 한림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글로컬 대학 30 있잖아요. 네. 지역 대학들 지원하는 거요? 네, 그거랑 연계를 해서 AI를 통해 지역사회랑 좀 더 깊이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K-유니버시티 모델, 이걸 구축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처한 환경이나 목표가 다 다르니까 AI를 활용하는 방식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네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좀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AI 활용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각 대학의 답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큰 전략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당신의 대학 생활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장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 네, 많죠. 일단 제일 흔한 게 자료 검색이겠죠? 챗GPT나 제미니 이런 거 이미 많이들 쓰실 텐데요. 네, 그렇죠. 거의 필수죠, 이제. 근데 이제 정보의 신뢰도 이게 좀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료에서 추천하는 게 퍼플렉시티 같은 AI예요. 이건 답변의 근거가 된 출처 링크를 아주 명확하게 같이 보여주거든요. 오, 그거 좋네요.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글쓰기는요? 글쓰기 쪽에서는 한국어 뉘앙스를 좀 섬세하게 잘 살리는 걸로는 클로드가 언급되고요. 아니면 다양한 글쓰기 템플릿 같은 거 많이 제공하는 무료 AI 리튼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리튼. 들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가이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뭐냐면 AI 도구 하나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여러 AI를 좀 조합해서 써보고 나만의 어떤 작업 방식,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긴 도구는 도구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판도를 바꿀 만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AI 조교? 심지어 AI 교수까지 등장했다는 건데요. 네, 맞아요. 조지아 공대의 질 워슨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질 워슨이요? 그게 뭐죠? 온라인 석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24시간 답해주는 AI 조교예요. 와, 24시간이요. 그럼 사람 조교는 뭘 하나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이 질 왓슨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그냥 효율성만 높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탐구 공동체 이론이라는 교육학적 설계에 기반을 뒀거든요. 탐구 공동체 이론이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교수랑 학생 간의 어떤 사회적인 연결감, 인지적인 깊이, 그리고 교수자의 존재감 이런 걸 높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딱 맡아주니까 인간 조교나 교수는 학생들이랑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거나 개인적인 멘토링을 해주거나 이런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증강시킨다, 이런 느낌? 네, 정확합니다. 인간 능력의 증강. 이게 목표인 거죠. AI가 오히려 인간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사례도 있다고요? 네, 경희사이버대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아예 실제 교수님의 모모랑 목소리를 본떠서 만든 AI 교수가 강의 영상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AI 교수가 직접 강의 영상을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 AI 교수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영상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시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영화 같은 얘기네요. 근데 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진짜 교수님 같던가요? 네, 그 수강생들 설문 결과를 보면 목소리는 정말 실제 교수님이랑 꽤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대요. 근데 아무래도 움직임 같은 건 아직 좀 어색하다 이런 평이 있었고요. 그렇겠죠. 아직 기술적인 한계는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기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AI 교수를 여전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신뢰했다는 점이에요. 오, 정말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좀 더 발전하면 AI 기반 교육 콘텐츠의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이렇게 AI 활용이 막 늘어나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AI에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게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요.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실제로 계속 제기되는 우려입니다. 근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 또 다른 관점도 제시해요. 뭐냐면 AI를 정말 현명하게 잘 쓰기만 한다면 오히려 단순 정보 처리 같은 그런 부담은 덜고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인지적 증강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프로딩이 아니라 오히려 증강이 될 수도 있다. 네. 결국 AI라는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나 방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AI가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AI가 좋은 교육을 위협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좀 안일하게 가르치던 방식, 그런 걸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AI는 결국 도구일 뿐이고 운전대는 여전히 우리가, 당신이 쥐고 있다는 점, 이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대학들은 AI를 그냥 하나의 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통합하려는 그런 거시적인 전략을 짜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AI 조교나 AI 교수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시도들이 실제 교육 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AI를 얼마나 잘 또 비판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AI가 지식을 전달하고 단순한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아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된다면요. 앞으로 대학 같은 고등교육에서 인간 교수와의 어떤 깊이 있는 토론 혹은 개인적인 멘토링 또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주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AI 시대에 당신의 배움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